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1번가 상품관리 개발팀에서 백엔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박규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백엔드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백엔드 개발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슬라이드가 조금 잘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개발, 운영, 그리고 개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이제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스스로의 성장이나 조직의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 업무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업무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네, 먼저 디벨롭, 즉 개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백엔드 개발자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실제 비즈니스의 정책과 데이터의 흐름을 코드로 만드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만나게 되는 부분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한다면 이제 기대하는 서비스의 본질을 개발하는 업무가 이제 백엔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도메인 지식이란 전문 분야의 여러 가지 영역의 이제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고요.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조직이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하진 않을 겁니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이제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업무일 텐데요. 그래서 운영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뭐 구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슈 트래킹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만드는 이제 서비스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하는 업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우리가 개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 이제 반복되는 작업을 이제 자동화하고 그리고 보안과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프라나 설정 변경을 같은 것도 할 텐데 그런 거 이제 데브옵스 업무를 이게 데브옵스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약간의 데브옵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팀 내에서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룹장님께서 이제 드라이브 하시는 주간 스터디 같은 모임도 있고요.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있다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공부한 것들이 이제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이나 리팩토링 그리고 뭐 DB 분리와 같은 개선 작업을 시간을 잘 할애해가지고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항상 개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제 업무 시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개발자들 간에 이제 코드를 보면서 논의하는 풀 리퀘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획이나 타 개발 부서들과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타사랑 이제 연동을 하는 프로젝트도 많아요. 그래서 개발적인 이슈는 이제 개발자들끼리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의 결과물들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함께 협업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두는 습관도 필요하게 됩니다. 직무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조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백엔드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커머스 업계라면은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상품, 주문, 검색, 전시, 회원, 프로모션, 뭐 클레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1번가에서는 하나의 팀으로서 그 도메인을 이제 책임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관리 개발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브 도메인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코드에 녹아들게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고나 뭐 배송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서비스로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코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저희 11번가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들인데요. 뭐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뭐 자바, 스프링, 뭐 스프링 클라우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 언어를 쓰고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모놀리틱한 구조가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버 간 통신이 많아지는데요. 이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DB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뭐 오라클 DB를 주로 쓰고 있고 도큐먼트 기반의 이제 몽고DB나 비동기 처리를 할 때 이제 카프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캐싱 같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은 레디스를 쓰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 드리븐 디자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나 클린 코드, 그리고 TDD와 같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게 아키텍처나 코드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거의 뭐 경력 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역량 기술들은 많이 공부해오는 것보다 기초적인 것들을 좀 더 보강해 주시고 스스로의 개발 경험을 중심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알게끔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발을 할 때도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놓고 돌리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코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고 뭐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버그랑 마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상용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버그들이 좀 최소화되어야 되고 위험 요소도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줄을 쓰더라도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이제 기존에 개발하면서 겪었던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버그나 장애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제 알아냈고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되새겨 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희망하는 지원자라고 해가지고 또 받았는데 일단 저희는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또 잘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개발 좋아하다 보면은 조금 깊게 파보는 습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딥한 문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관심을 보여주거나 경험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나 개선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변화에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터인 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11번가에서 누릴 수 있는 개발 경험은 일단은 들어오시게 되면은 100명 넘는 이제 인원과 함께 일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각자 개발자만 이제 100명이 넘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오히려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모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되게 자주 있는데 매번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1번가는 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11절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때는 트래픽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받기 위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와 구현을 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는 일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또한 이커머스 시장이 좀 많이 이제 커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행위자로서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이 같이 커가면서 나도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골라봤고요. 일단 1번, 신입 개발자가 갖춰야 할 기본 역량과 신입 개발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슬라이드에서 꽤 녹아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개발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파보는 습관. 그리고 만약에 입사하시게 된다면은 한 가지 조금 더 추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될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개발하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프로세스적인 측면이라거나 방법론적인 측면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은 적응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늘 이제 모르던 거를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많이 좀 정리하고 되새겨보고 조금 더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번은 개발을 하실 때 평소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많은 부분 그리고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TDD랑 DDD랑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DDD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이제 한번 공부해가지고 발표했던 적도 있고, TDD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팀 차원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서를 골라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명확한 코드가 되고,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지,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 패키지를 어떻게 나누고, 클래스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쭉 구현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작성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거가 해결이 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해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스위칭을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지금 기간이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3번은 신입 시절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실수였는지,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신입은 스타트업에서 혼자서 개발해가지고 약간 누군가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실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력직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플리캐스트를 올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러에다가 모든 로직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처리 방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차게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 수정을 해 나갔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장애 상황까지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깔끔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코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줄여나가고 아직까지 줄여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플리캐스트를 열심히 다시 수정해가지고 올려서 나중에 잘 머지할 수 있게끔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네, 세 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요. 일단은 네, Q&A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FE 개발팀의 박준호님께서 다음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 FE 개발 1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직무 소개를 드리자면은 11번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프론트엔드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단을 구성해 나가는 거고요. 리액트나 뷰 등 그런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딱히 특정 기술을 지정해서
가진 않고요.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의 업무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테스트 자동화라든지 CI/CD, 그리고 코딩 컨벤션 같은 패키지도 저희가 따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 간의 코드 리뷰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조직 및 담당 업무를 소개 드리자면은, 좀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들이 클라이언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그것들을 분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좀 대표적으로 프로젝트를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모바일 웹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웹 메인은 리액트 기반의 동적 렌더링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어, 항상 이런 페이지들은 운영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통화해서 기획자, 그리고 디자인, 서버, 클라이언트가 좀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기획자가 쉽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도 특정 블럭이나 컴포넌트화를 시키고, 저희 프론트엔드에서도 이런 화면에서 각 영역을 모듈화 시켜서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가 넘어왔을 때 화면에 동적으로 렌더링이 되고요. 지금도 좀 준비 중이긴 한데 좀 더 개선된 버전도 개발 중이라서 좀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11번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앱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속자 수가 되게 많은 페이지고, 요거는 또 뷰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놨어요. 지난해에 백엔드로 된 레거시 영역을 SPA로 전환해서 운영 중인 서비스고요. 나의 11번가 안에서도 서비스가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페이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뷰 라우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뷰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라우터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팀과 협업을 해서 유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11 에디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11번가에 되게 콘텐츠가 많잖아요. 최근에도 콘텐츠를 강조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상품이나 콘텐츠를 하나의 에디터를 통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위지그 에디터고요.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것들의 컴포넌트를 직접 화면에서 쓸 수 있고, 기술 스택으로는 백본이나 jQuery 기반으로 구축이 됐는데, 오픈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구축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서버 단위나 좀 연동되는 그런 패키지 같은 것들은 타입스크립트나 뷰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익스프레스 서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이 돼 있고, 라우팅이나 뭐 데이터 연동, 뭐 그런 패키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서 편집을 하고 나중에는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반응용으로 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적인 회사에 좀 가지고 있는 그런 UI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SKPUI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ES6나 jQuery 기반으로 되게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모듈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우측에 그림이 있는 뭐 모달 같은 공유하기 모달이나 뭐 스티키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뒀을 때 이제 백엔드 개발 쪽에서 저희가 UI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유지 관리나 추가 패키지 같은 거 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실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백엔드부터 프론트엔드까지 전부 다 가져가는 롤로 UI 리그레션 테스트 자동화 툴인데요. 기존의 UI 테스트 툴들은 코드 기반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론트엔드에서 테스트 기반의 뭔가 개발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툴로 파페티어를 이용해서 실제 디바이스를 캡처를 하고, 그래서 이미지 비교를 통해서 UI가 깨지는지 안 깨졌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툴이고요. 백엔드는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AWS에서 쓰는 EC2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나 뭐 그런 캡처 같은 스태틱한 데이터들은 S3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ode.js 기반의 백엔드를 구축을 했는데, Nest.js라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타입 ORM이나 뭐 그런 DB 연동 툴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서 MySQL까지 연동을 하고 있고요. 좀 프론트엔드 롤이랑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까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뭔가 기술의 특정한 그런 롤을 가지지 않고 좀 다양한 개발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스터디도 좀 오랫동안 하고 준비 기간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네, 작업을 진행했고요. 특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입사하신 신입분이 좀 주도적으로 만드셔서 좀 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뷰를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것도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역량 및 사용 기술인데, 사용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들의 각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좀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안다면은 그런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도 쉽게 스터디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ES6, 리액트, 뷰 등 그런 서버 사이드 JS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나 성능이나 뭐 그런 UI 이슈, 실제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거 외적으로 좀 자질구레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UI 이슈라든지 뭔가 특정 브라우저에서 깨진다든지 하는 것들도 저희가 맡아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술을 정해두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신규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저희 팀원들끼리 좀 되게 논의를 좀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지원자는 사실은 신기술뿐만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하신 분,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를 모두 몰라도 괜찮고요.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리액트에서 잘 모르더라도 특정 컴포넌트 하나만 맡아서 저희끼리 코드 리뷰도 받고 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은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트래픽을 감당을 하고 있어서 깨지거나 했을 때 그런 이슈들이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UX, UI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 간에 최근에 스터디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같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분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1번가에서 누릴 수 있는 개발 경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내 스터디나 저희 기술 공유 같은 것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백엔드에 Nest.js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Nest.js에 대한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어떤 한 분이 스터디를 해서 저희 팀원끼리 공유를 하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받는, 그리고 이게 실제 그냥 스터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용 서비스에까지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스터디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상용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고요. 이건 사내 스터디 그룹도 지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뭐 뷰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사내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뭔가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회사에서 네, 그런 일정 금액을 좀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도 지원을 해주는데, 뭐 인프런이나 아니면 외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저희 개인 비용 말고 회사 비용으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인사 초청 및 뭐 그런 전문가들도 저희가 지원을 좀 자주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AWS에서도 직접 그런
클라우드 엔지니어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세미나도 해주시고, 뭐 네이버 같은 곳에서 깃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와서 세미나를 해주시면은 저희 기술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앵귤러 같은 것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한번 교육도 들은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전 질문도 저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11번가 개발자 신입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부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일단 신입이기 때문에 뭔가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패턴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포트폴리오나 뭐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고 근데 아무래도 기초 지식이 강조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기본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필수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입으로 오신 분을 보니까 실제 직무와 관련된 인턴 경험 같은 것도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만 보자면은 좀 신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공유하려는 그런 자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도 다들 요거를 또 이런 성향이신 것 같더라고요. 좀 빠르게 뭐 신기술이 워낙 빨리 나오니까 빠르게 뭔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번 적용해보고 저희 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받아들여서 실제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는 패턴이 좀 잘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뭔가 욕구나 그런 기술적인 욕구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프로젝트 경험은 있는데 막상 자소서 쓰려고 했을 때 강점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진행했던 활동이나 그런 걸 어떻게 접근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 신입이거나 뭐 그런 개발 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제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골라서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아예 삭제를 하고 강조할 부분만 작성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뭐 신입이면은 학교나 뭐 그런 인턴이나 이런 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해봤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프론트엔드로 지원을 한다면은 프론트엔드 직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프로젝트를 했다더라도 이 기술을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발표하셨을 때도 말씀 주셨는데 한 줄을 쓰더라도 뭔가 이 원리나 이게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깊게 아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개발자 분이 힘들었던 점과 느꼈던 힘든 점과 힘든 점 극복한 방법. 네. 사실 저는 저희 11번가의 개발자 분이 100명이 넘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팀 내 구성원끼리 같이 묻고 고민하다 보면 답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슬랙 채널을 이용해서 뭔가 힘들거나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이고 저희는 매일 데일리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기가 있었던 이슈나 뭐 극복했던 그런 기술적인 이슈들도 좀 이렇게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질문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좋은 거는 되게 뭔가 교과서를 주변에 주변에 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좋고요. 근데 좀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개발을 다 했는데 뭐 기획이나 디자인에서 협업을 했을 때 진행이 더딘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좀 작은 회사나 뭐 그런 작은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 코딩 시간보다 API 스펙 하나 협의하는 게 더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장점으로 승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코드를 좀 더 리팩토링 한다든지 또 다른 기술 찾아서 적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네, 저 유튜브에서 진행이 왔다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뷰랑 리액트 중에 어떤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딱히 그렇게 저희는 진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딱히 정해지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잘 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배포를 좀 직무를 분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리액트만 항상 하시던 분이 뷰에 뭔가 갈증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마이페이지 같은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저희 뷰를 쓰는 프로젝트 같은데 뭔가 작은 역할을 주고 그래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습니다. 딱히 둘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둘 중에 둘이 다 잘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1번가 탤런트 팀에서 채용을 총괄하고 있는 진상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11번가 신입 개발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전형 일정, 그리고 뭐 적용 요건, 그리고 사전 질문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1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 날인 9월 29일 아침 10시에 코딩 테스트가 지원하신 모든 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접수해 주신 지원서와 코딩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1차 직무 면접을 10월 중에 화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직무 면접이 끝나시면 인성검사도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차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임원 면접을 10월 말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원 면접 합격자 대상으로는 10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입사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전형 일정의 변동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들에게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그 채용들을 보게 되면 서류 마감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제출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은 용량을 준비해놔도 가끔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 혹시라도 첨부 파일을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전에는 완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9월 28일 접수 마감일이죠.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격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에서는 내년 1월 1일 입사 시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졸업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내년 2월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입사 지원서의 기재사항 혹은 제출 서류에 혹시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요.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SK그룹사, 현재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SK그룹사들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SK그룹사들 중에 한 곳 지원하시고 11번가도 꼭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질문 관련해서 코딩 테스트 관련된 게 2개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관련된 안내를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앞에 써 있듯이 자바, 자바스크립트, C, C++, 파이썬 이렇게 5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에 임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코딩 테스트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코드를 면접에서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가 면접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원서와 코딩 테스트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께서 보셨을 때 코딩 테스트 내용 중에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풀으셨는지 그런 논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코딩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서 사전에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지만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진행했던 11번가 온라인 채용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의 편집본은 저희가 되도록 빠르게 이번 주 중으로 11번가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실 수 있도록 올릴 예정이고요. 중간에 문의사항 생기시면은 11번가 채용 사이트 문의 게시판 또는 11번가 루크루팅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지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저희 편집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11번가 줌 웨비나 언택트 채용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